안녕하세요. 경기도에서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초환입니다. 해양레저에는 제조나 아까 서비스의 여러 분야도 있지만 해양레저 산업이 결국에는 해양관광과 결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양레저에 참여도 하고 또 어떤 활동의 기회도 얻게 되는 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양관광에 굉장히 선두에 계신 요트탈레의 오늘 김건우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우리 요트탈레라는 회사와 네. 또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주식회사 요트탈레에서 그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주식회사 요트탈레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창업을 했습니다. 최초에는 요트에서 이제 잠을 자는 요트 숙박이라는 관광 컨텐츠로 창업을 시작했고, 요트 투어나 뭐 대여 아니면 요트 관련된 뭐 IT 플랫폼 개발 등, 그리고 유튜브 운영까지 다양한 분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일을 왜 하게 되신 거예요? 우연치 않은 계기로 시작하게 됐고요. 사실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대학원에서 이 요트 마리나 분야에 공부를 해서 연구자가 되고 싶은 꿈은 있었거든요. 네, 이 분야에 관심은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그 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우연치 않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걸 제가 포스터를 딱 보고 거기에 요트에서 잠을 자는 관광 사업을 이제 아이디어로 쓴 게 생각보다 그게 잘 돼가지고 지금 주업이 이제 바뀌었죠. 네, 공부를 지금은 이제 손 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그 공모전이라는 게 이런 어떠한 정말 그 숨어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보석 같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아, 네. 그죠? 예,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말 그 주 무대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정말 자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인데, 그 해양관광에서 우리 숙박 같은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? 요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트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보게 된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밤에는 요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대부분의 선주가 나이가 많아서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기 힘들어 하시는데, 또 그 선주가 웃기게도 다 수익을 원하세요. 그렇죠. 네, 왜냐하면 고정 지출이 있다 보니까.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도 그 선주님들한테 배를 밤 시간 동안만 빌려서 이제 요트 펜션처럼 고객들한테 빌려주면 선주도 좋고 저도 좋고 관광객도 좋고 이제 이 삼자가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부산을 출발해서 이게 전국적인 캠핑과 같은 하나의 숙박 카테고리가 또 생겨서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했었죠. 사실 이제 보트나 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유 시간이 굉장히 많은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실 이런 장비를 어떻게 유유 시간에 활용할 것이냐는 부분이 이 산업에서는 좀 특수하고 특이한 경우죠.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많이 나오죠. 그래서 훨씬 그 이전부터 이제 차터링이라던가 또 이제 그 선박에 대한 어떤 렌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는 실제 존재를 하고 그 비즈니스를 전문하는 분이나 그런 기업들 꽤 많이 있죠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선박에 있는 그 유유 시간 중에 이렇게 야간 시간대에 이렇게 이제 숙박을 결합을 하면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들한테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매력적인 상품이 됐을 것 같아요. 획기적이었어요. 진짜 연락도 많이 왔었고 처음에는 바다에서 나가서 잠을 자냐 물어보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냐 배에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. 자, 이제 그러한 그 해양관광 상품에 이제 요트를 결합한 그 요트 스테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차터링 쪽, 이제 요트 승선 체험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. 그렇게 또 확대한 어떤 이유는 있나요? 이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익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1억짜리 배로 이제 숙박을 한번 해봤더니 하루에 제가 최대로 벌 수 있는 돈이 한 30만 원 매출이 발생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이 30을 내고 왔는데 야간에 1시간 투어를 더 나가고 싶다 하면서 20을 더 쓰시더라고요. 그러면 1시간에 20만 원을 벌 건지 하루에 30을 벌 건지 요 고민해서 이건 누구나가 이제 1시간에 20을 여러 번 해서 일도 적고 수익률도 높은 걸 선택하지 않을까.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. 수요가 거기서 생기니까. 맞습니다. 이제 해양레저 활동을 우리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
뭐 지금 우리 뭐 보통 아까 그 공유 숙박의 대표적인 에어비앤비나 다른 것들도 숙박을 소개를 하지만 더불어서 이제 액티비티들을 함께 소개를 하죠. 네네. 그래서 그 곳에 가면 거기서 묵으면 그 주변에 어떤 액티비티를 할 게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, 사실 이게 이제 좋은 또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. 마찬가지로 이제 해양레저, 특히 이제 요트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요트를 가지고 나가고 싶은 네. 그런 이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, 또 실제로 그 수요를 이제 또 충족시키고자 그 사업 모델로 확장이 된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이게 지금 연간 이용객 수로 꽤 되죠, 지금? 최근에 이제 부산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. 네, 네. 저희가 뭐 60개 업체 정도가 소속된 조합인데,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한 180만 명 정도? 180만 명. 그 정도가 왔더라고요, 부산에. 네, 네. 제가 처음에 이제 2015년 했을 때에 비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렇죠. 성장이거든요. 네.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, 이제는. 네. 부산에 놀러 가면 요트는 무조건 타야 된다. 네. 이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. 네. 네. 사실 이제 저도 가서 탑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확실히 많았고 네. 나이대도 다양했었습니다. 네. 예, 이제 이 관광이라는 측면이 결국 활성화를 시키려면 관광의 상품이 다변화돼야 되고 네. 그런 것이 이제 그 갖춰졌을 때 이제 우리가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춘다라는 말을 하죠.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양 관광으로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? 또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항상 어려워하죠. 네. 예,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, 네. 그것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측면에서 뭐 아까 연간 이렇게 뭐 180만 명, 이 정도씩 오는 상품이라면, 그 승선 체험, 또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수요는 상당히 많다. 네. 그죠? 그리고 상당히 보편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그때 타보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, 네. 마치 극장처럼 네. 시간대별로 그죠? 네. 선박에 나가게 돼 있었어요. 네네네. 네. 기존에 사실 차터링은 이제 되게 오랜 역사가 있었고, 우리나라도 뭐 요트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업을 했지만, 보통 차터링은 그렇게 그 정해진 시간대에 마치 극장처럼 네.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상영을 하지 않죠. 네. 네, 요청이 들어오면 네. 이제 그때 뭐 금액도 날짜를 맞추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수요가 확산되는데 되게 애로가 많았던 네. 측면이 있지만, 딱 그 극장처럼 시간표가 딱 있고 네네네. 가격표도 다 이게 정가로 있어서 네. 굉장히 이용하는데 편리했어요. 아, 네. 예, 또 이제 우리 당일 사전 예약도 가능하고 네. 금액도 비싸지 않았어요. 네. 금액이 얼마였죠? 지금 뭐 계절마다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낮에는 한 2만 원, 그렇죠. 뭐 저녁에는 3만 원 정도 네. 선에서 탈 수 네. 있습니다. 저녁이 비싼 이유는 야경이 이쁘기 그쵸. 때문에. 네. 야경이 이쁘고 또 선셋도 있으니까 네. 거기에 이제 수요가 좀 더 몰리는 거고. 네. 그러니까 2만 원을 내고 그 요트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그 가치가 탑승을 해봤을 때 충분히 그 대가가 적정하다고 느꼈어요. 네네네. 네.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인턴분들하고 잠깐 얘기도 해봤었는데 다시 온 분도 꽤 있더라고요. 저희 재방문 비율이 꽤 높습니다. 그죠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친구랑도 이제 그룹이 다를 수 있고 네. 또 가족 간에도 올 수 있고 연인 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은 데다가 재방문율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상품으로서는 뭐 이제 오늘 안정화에 드는 게 아닌가 네. 라는 그것도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나라 요트 투어 사용자가 뭐 특별히 해외 사용자가 좀 다른 면이 있나요? 사실 좀 처음 타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, 네네. 그죠? 네.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요트의 그 이용 행태는 투어형이죠. 단순 체험형이고, 외국에는 뭐 체류나 그렇죠. 경험을 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다양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트라는 자체를 경험해보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네. 요트 투어에. 네. 그 다음에 바다를 즐기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, 외국은 요트라는 경험을 한다라는 부분은 아예 다 빠져있죠. 네.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나가서 바다에 나가 놀 때 요트가 필수니까. 그래서 좀 그 활동의 행태가 조금 다르지 않나. 네.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성숙했 못했다고 시작 단계. 시작 단계. 예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요트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죠, 라이프 스타일. 네네.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요트라는 사실 왜냐면 요트 안에 있는 그 공간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숙박과 어떤 거기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. 네. 예. 어떤 여객선처럼 단순히 사람을 채워서 운항하는 목적이 아니라 네.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내가 뭐 다양한 어떤 내 활동이라던가 또 내 뭐 어떤 관계라던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. 지금은 우리가 시작 단계니까 이제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다수의 분들이
일단 승선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, 네. 아까처럼 바다에서 또 육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쁘고, 네. 또 뭐 당연히 거기서 찍는 사진도 다 이쁘고, 네. 라는 것으로 이제 그 어떤 어떤 관심을 끌었다면, 네. 다음에는 이게 좀 아까 그 라이프 스타일로 좀 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요트라는 공간이 본연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필요가 좀 있죠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렇게 됐을 때 그 요트 라이프를 좀 더 즐기고 제대로, 네. 네,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류나 또 어떤 그 가치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